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앰베서더 디노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카르다노 비즈니스 내용이 업데이트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24개의 공립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이디가 발행되기 시작했고 현재 10만 개 정도 발행되었으며 금년 내로 50만 개가 추가 배포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3,680개의 학교에서 575만 명에게 디지털 아이디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카르다노 지갑이 39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탭툴스에서 카르다니안들의 지갑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터널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요로이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토시드랍에서 토큰 배포 서비스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에이다나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으로 줄 수 있는 페이롤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 카르다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메서리에서 찰스와 IOG의 카르다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트윗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르다노 기반의 NFT를 도입하자는 많은 카르다니안들의 트윗을 무시로 일관했던 오픈시에서 답변을 해주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구동 중인 DApp들이나 NFT 프로젝트를 비교할 수 있는 DM 레이더에서 카르다노의 생태계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카르다노에 대한 채택률이 개선되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9월 23일에는 바지라드 포크가 적용되었고 28일에는 플루투스 버전2 코스트 모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능 및 스마트 컨택트 효율이 좋아졌다고 하여 터보를 붙이는 DApp들이 생겨났는데요. 이곳저곳에서 트윗을 통해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공유하는 붐이 일었습니다. 제드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하는 코티사에서도 업데이트를 내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길지만 핵심 내용만 알려드리면 최근에 보안감사 오딧에서 지적된 항목들을 개선하여 다시금 신청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카르다노 메인넷에 배포하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카탈리스트 펀드 9에 대한 펀딩 결과가 공유되었고 그 중에 레저 라이브의 스테이킹 기능 구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레저 라이브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카르다노와 통합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르다노 재단에서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블록체인 분석 박사 학위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을 제외한 신흥 스마트 컨택트 플랫폼에 투자하는 상품인 그레이스케일의 X 이더리움 펀드에서 카르다노의 비율이 약 30%를 육박하며 과거 솔라나와 비슷했던 비율이 점차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또 네트워크가 멈춘 것 같은데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카르다노의 핵심 개발사 중 하나인 이모고에서 향후 3년간 카르다노 생태계 발전을 위해 2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찰스의 프로필 사진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뉴욕 소재 FS 인사이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연구 책임자인 탐 리와 찰스 호스킨슨의 담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찰스 호스킨슨은 토론토에서 열리게 될 웹3와 블록체인 월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시다시피 찰스에 대해서 IOG에 대한 노출은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로서만 아티클로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카르다니안들의 질책이 이어졌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카르다노에서도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멘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찰스의 트윗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도 가장 영향력 높은 트윗 계정 중 하나로 최근에는 2위로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찰스의 왕성한 비즈니스 활동과 트윗의 다양한 정보와 개인적인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찰스 호스킨슨과 치키 크립토의 인터뷰에서 향후 제공될 카르다노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스테이킹 시 SPO들의 설정에 따라 KYC를 추가하는 컨티젠트 기능과 SPO들끼리 연합해서 대규모 위임량을 보유할 수 있는 풀 연합 솔루션 컨클레이브를 소개하였고 레이스 지갑을 통해 아탈라 프리즘의 디지털 ID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DApp 스토어를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도 있고 카탈리스트 펀드 기능도 레이스 지갑에 통합되어 다양한 덱스나 DApp을 플러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또한 눈에 띄는 기능으로는 다이달라스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미스리 프로토콜이 반영되어 가볍지만 안전하다는 것과 이기종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크로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고 스테이크 풀 위임 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폭넓은 위임 선택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30일 새벽 카르다노 개발 현황을 공유해주는 9월의 카르다노 360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9월 23일 바지라드 포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28일에는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택트 플루투스의 버전2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테크니컬 매니저 케빈은 블루투스 버전2 업데이트로 인해 스마트 컨택트를 작성하는 효율성이 대폭 상승하였고 파이프라이닝 기능 도입을 통해 카르다노의 블록당 더 많은 트랜잭션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효율성이 가장 상승하는 데 기여를 한 특성은 레퍼런스 인풋으로 항상 트랜잭션마다 포함되어야 했던 자주 사용되는 플루투스 스크립트 기능들이 카르다노 온체인에 기록을 해두고 트랜잭션들이 해당 기능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들이는 방식으로만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DApp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평균적인 스크립트의 양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이 양이 무려 9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플루투스 스크립트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각종 프로세스가 최적화되어 성능은 최대 30%, 스크립트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75%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영상에서 드립드랍즈가 바지라드 포크 이후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커뮤니티 차원의 디도스 공격을 유도하여 테스트해본 건을 공유드렸었는데요. 하드포크 전에는 높은 트랜잭션이 몰릴 때 지속적인 네트워크 싱크로율을 99% 이상을 유지하면서 1.6초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였지만 하드포크를 한 이후에는 0.3초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케빈은 해당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바질 하드포크가 적용된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기능 향상 및 안정성이 매우 높았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검증이 되어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이런 높은 성능을 보여준 핵심 업데이트는 파이프라이닝이 되겠는데요. 기존 방식으로는 20초마다 블록을 만들기로 결정된 SPO의 서버가 그동안 누적된 각종 심플 트랜잭션과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을 한 번에 처리하여 블록으로 만들고 다른 SPO들의 서버로 전달을 합니다. 다음 블록이 생성되는 시기까지 이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일 블록에 기록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그 크기를 작게 잡은 뒤 조금씩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질 하드포크 이전에는 80KB의 블록 크기를 가졌고 최대 2MB까지만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카르다노 개발사 IOG는 이 한계치를 더 높이기 위해 기존의 블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서 파이프라이닝 방식을 도입을 하였는데요. 특정 순간에 여러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좀 더 블록 크기를 키워도 시간의 여유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더 높은 사이즈로 블록을 상향시킬 수 있게 된 것이고 아직 반영은 안 되었으나 금년 내로 인풋 엔돌서와 비동기적 블록 검증 방식을 도입하여서 더욱 빠른 블록 생성 및 전달 프로세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레이어 1 블록체인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나이젤은 그동안의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였고 SPO들과 DApp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며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바질 하드포크의 업데이트로 각종 항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다음의 업데이트 단계로 스무스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니어스 일드와 디 쿼드런트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IOG의 450만 달러의 투자가 진행된 스탠포드 대학의 리서치 허브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대학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보고 현재의 카탈리스트 펀드처럼 투자받아 마땅한 내용들이 있다면 학술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표준화하여 다가오는 미래의 새로운 프로토콜로서 카르다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카르다노에서 다양한 대학들의 연구기관에 투자를 하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IOG에서 플루투스 스마트 컨트랙트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하스켈 교육 부트캠프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루투스는 하스켈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 달도 더 된 것 같은데요. 몽골에서의 첫 하스켈 교육과정 졸업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내용 영상 클립도 공유되었습니다. IOG에서 진행하는 하스켈 교육과정은 바르바도스, 에티오피아, 그리고 몽골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스리 프로토콜에 대한 진행사항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일부 SPO들이 프리뷰 테스트넷을 통해 다양한 테스트를 자원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공유하였습니다. 10월 6일에는 미스릴 개발진과 SPO들 간의 SPO 콜을 통해서 다양한 Q&A와 데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르다노 재단에서 진행될 카르다노 서밋 2022는 스위스의 로잔에서 11월 19일에서 21일간 올림픽 뮤지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르다노 서밋 진행간 전세계 50여 곳에 선발된 도시에서도 동시간대에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은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9월 28일은 카르다노가 출시된 지 5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찰스의 그동안의 카르다노의 여정에 대한 멘트가 있었고
커뮤니티 차원의 축하 영상들도 공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커뮤니티 차원으로 진행되는 CNFT콘과 레어블룸 이벤트에 대한 영상도 소개되었습니다. CNFT콘은 라스베이거스에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웹3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비즈니스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레어블룸 이벤트는 콜로라도에서 10월 14일에서 15일간 카르다노와 관련된 다양한 DA 프로젝트와 스테이크풀 운영자, NFT 프로젝트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주의 카르다노 주간 개발 리포트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노풀에 위임하신 분들은 드립드랍즈에서 매 에포크가 바뀔 때 뉴넷의 NTX 토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갑당 50개의 토큰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10월 3일 아침 6시 44분 51초 전에만 디노풀에 위임을 하시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월 13일과 10월 18일 두 번은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노풀에 위임하신 분들은 5번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카르다노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